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12월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바로 부산을 북극 항로의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부산이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된다면 글로벌 해운 판도가 바뀌고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차트킹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 보합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보합 흐름이었지만 실제 체감되는 상황은 하락장 느낌이었는데요. 그동안 시장 주도 섹터였던 원자력과 방산 그리고 조선주들이 하락을 했고 강세 테마였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이렇게 급락을 오늘 해서 지수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우리 증시에 꽂힌 반도체 섹터가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려주었던 섹터가 조선, 방산, 원자력 섹터였는데 현재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 상승세가 견조하고 삼성전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얕은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고점 위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은 눌리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일정 부분 현금을 남겨놓고 매매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6개 정도 섹터가 상승을 해주었는데 A2풀 등급을 받은 섹터가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물류 관련주고요. 하나는 STO 관련주인데요. 오늘 각각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물류 관련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북극 항로 정책 해수부 이전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북극 항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12월 안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원래 해수부는 2029년을 목표로 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했는데 그 이유가 해수부 청사를 새로 지은 다음에 이전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현재 북극 항로 개척이 진행되면서 중국과 경쟁 중에 있는데 2029년도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돼서 일처리를 한다면 이미 물류 허브의 중심지를 중국에게 뺏긴 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 건물을 짓지 않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12월이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가 하는 일은 바다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해운 항만 정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배가 다니는 길을 관리하고 주요 항만을 개발과 운영을 하는데요. 부산항을 개발을 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부산으로 내려가서 일 처리를 해야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제가 2주 전에 이 영상에서 북극 항로에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예를 든 나라가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위치는 이 위치인데요. 유럽으로 가는 남중국해 항로에서 중간 물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항 운영사의 연간 매출은 약 10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2에서 3조 수준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글로벌 한적항 1위고요. 싱가포르 전체의 GDP 7% 이상을 이 항만 해운 물류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용하는 인구가 약 17만 명 이상이 되고 항만으로 인한 직접 간접 경제 효과를 연간으로 환산시켜 보면은 약 100조 이상으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600조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부산항에서 약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부산항을 개발해서 북극 항로의 물류 허브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북극 항로가 남중국해 항로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이고 효율이 훨씬 좋은 항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 항로가 개발이 된다면 많은 나라들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수출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부산항과 가장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항구가 바로 상하이항인데 이미 세계 1위 항구고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항구랑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이 돼서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이 물류 허브가 된다면 항만 수익만 수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HMM 같은 국적 선사의 수익성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항의 하역 운송 기업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 배후 단지의 개발 투자가 확대가 될 겁니다. 만약에 물류 허브가 된다면 당연히 부산항에 글로벌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산항 물류 허브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가 되겠고, 그걸 이번에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CT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980억 정도 터졌습니다. 하지만 앞에 이러한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이러한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아직 재료가 12월까지 남아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첫 힘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저점에서는 반드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상한가 흐름이 나왔고 상을 닫지 못하고 풀려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정 흐름이 나오면 이런 조정 끝자락에서 분할로 진입을 해본다면 결국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부터 이 종목 눌림 조정 시에 이런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사실상 기업적 가치로 본다면 KCT보다는 동방이 훨씬 더 좋은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동방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위치에서 눌림 조정이 나오면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앞서 이러한 강력한 매물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12월 이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이 종목은 이러한 고가권만 넘어서면 나름 장기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할 시에 강력한 매수세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2등주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1등주인 KCT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 오늘 약 1920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1400억 원대인데 거의 시총만큼 거래대금이 터졌죠. 앞서 앞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보였고요. 현재는 이렇게 조정 중에 있는데 이 종목도 조정의 끝자락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놓으신다면 결국은 강력하게 올라가서 이러한 고점을 넘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저점에서 공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이 종목은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전에 현대상선이었는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국가에서 인수를 했죠. 국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본사를 부산으로 강제적으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HMM은 최근에 상승이 나와서 22선 지지를 받고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해운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시점에 같이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자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타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현재 저점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며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이러한 장기 박스를 이번에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현재 물량 소화 중에 있습니다. 워낙 대형주여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대형주의 특성이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지겹게 움직이는데 한번 물량 매집이 끝나고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무섭게 올라가죠. 하나오션도 이 구간에서 정말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한번 방향을 잡으니까 위로 시원하게 올라갔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이 구간에서 정말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한번 방향을 잡고 나서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HMM도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은 지루하게 움직이지만 한번 물량 매집을 마무리하고 방향을 상승 방향으로 잡으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이런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놓으신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를 해놓은 종목이고요. 자, 이 시점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바로 갈 것으로 보고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약 2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를 해놨다는 점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뿔이 등급을 받은 섹터는 STO 관련주인데요. STO 관련주들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섹터이죠. 그동안 법안 통과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는데 오늘 예탁 결제원에서 토큰증권 테스트 베드 플랫폼 구축을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탁 결제원은 차세대 디지털 투자 자산인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해서 테스트 베드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요. STO 법안 관련해서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올해 내에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전자증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옥션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거래대금도 약 1,300억 정도 터졌고 그 자리 또한 이런 악고점을 돌파를 임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날 눌림 조정 시에는 무조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주봉인데요. 상장 이후로 이 구간에서 대량 매물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횡보 구간을 만들다가 중간중간에 이러한 고점까지 올라와서 저항 맞고 계속 하락을 했죠. 그 다음 강력한 매물대는 바로 이러한 가격대인데 이번에 그 가격대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다음 목표가 바로 이러한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조정 이후에 이런 상단 매물대를 터치를 하기 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내일 조정 음봉이 나온다면 그런 눌림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옥션도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바닥권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런 저점을 만들고 나서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월봉인데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파동을 한 파동 만들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20월선을 이번에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건데요. 이미 일봉상으로 봐도 이러한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러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고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파동에 현재 중간 라인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직 STO 법제화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차트도 나름 저가권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으로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분봉인데요.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을 때 이러한 지지 라인에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이 종목 관심을 놓고 지켜보시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두면서 이런 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해보면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핑거입니다. 이게 STO 관련주의 원래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서울옥션과 K옥션에 밀려서 후발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이러한 구간에서 강력한 매집성 흐름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현재 강력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조만간 강력한 시세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겨우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다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분봉인데요. 상승 흐름 이후에 계속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타점을 이러한 저점 라인을 잡고 이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만약에 이런 저점 라인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면 이러한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보신다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 반드시 꼭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